안녕하십니까. 땅짓고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주택자들 종부세, 정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한 세대는 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라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취지는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부세가요, 이 정의부터, 주택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억울한 케이스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양도세랑 또 다르기도 하고, 왜냐하면요, 토지만 갖고 있어도 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자가 집이 하나 있는데 시골에 건물만 증여를 해서 나는 땅밖에 없는데도 이주택으로 중과세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상속주택으로 주택을 받았는데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도 다주택으로 합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많은 혜택들을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 된 데에 대한 그런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그 이면의 사각지대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오늘은 한번 짚어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부세법상 주택의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 2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지방세법으로 넘겨놨어요. 지방세법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을 가보니까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법 2조 1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아이고, 주택법까지 쫓아가야 되겠네요. 자, 주택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보니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및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까지 주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내게 아니야. 땅만 내 거야. 근데 그게 집이에요. 집 중에 건물은 내게 아니야. 누가 와서 막 집을 져놓고 살고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골의 땅에. 근데 땅만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종부세법에 돼 있어요. 주택 및 부수 토지 때문에. 자, 그래서 종부세법상 이제 주택과 부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는데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집하고 땅 요거 내가 다 같이 갖고 있으면 그거 1주택이죠. 당연히 1주택이죠. 근데 집은 내게 아니야. 땅만 갖고 있어. 부수 토지만 갖고 있어도 요것도 1주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안 맞죠? 양도소득세에서도 땅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종부세에서는 2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주택으로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면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 먼저 이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주택수 합산부터 좀 다른데요.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라. 근데 주택하고 부수 토지가 2주택으로 합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토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가격이 높아요? 땅 가격이 높아요? 건물 가격보다 대지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 쓰러져 간다 그러면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땅 가격이 여기에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공제금액 6억 원을 받죠. 누구나 공제금액 6억 원을 받지만 1세대 1주택자는 5억 원을 더해서 11억을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그러니까 공제가 얼마가 돼요? 6억만 공제돼요. 자, 토지가 더해지는 것도 억울한데 공제도 11억이 아니라 6억만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하고 종부세, 새로 만들어진 종부세가 많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만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세율이에요, 세율.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부담에서 세금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 다주택자로 들어가서 토지 부분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은 보통 12억이 넘어가는 과표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억에서 5억까지 과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1주택자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세금을 내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2주택자 이상이 되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이 되면요. 세율이 3.6%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1.6%에서 3.6%로 거의 2배 이상이죠. 그죠? 예. 2배 이상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종부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2주택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종부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공제도 못 받고 6억 공제, 11억 공제 이 차이도 큰데 세금도 더 많이 낸다라고 하면은 세율도 높다고 하면은 실제로 세율 면에서 한 3, 4배 차이죠. 근데 1세대 1주택자는요. 뭘 또 빼주냐면 공제도 빼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 공제를 장기 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실제로 1주택자하고 2주택자의 세액 차이는 3배 이상, 5배, 10배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부담이 굉장히 높다. 또 세부담 상한도 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좀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2주택자가요. 건물만 증여를 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이 주택의 일부 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수를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손해를 보냐면 공동으로 부부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이게 굉장히 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땅은 내 거고 건물은 내 게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에 대한 기견은 이렇게 돼요. 일단 주택을 그럼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죠, 그죠? 예, 집을 지어놓은 집을 없애야 되니까. 아니면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상가로 바꿔서 음식점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장사를 하게끔 하자. 라고 하면 주택수에서 또 빠져나가요. 주택이 아니니까. 뭐 토지 금액이 시골에 있는 거라서 토지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토지를 아예 그럼 토지까지 증여를 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찌됐든 이런 방법으로 주택수에서 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다 보니까요. 최근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가구, 다세대, 지방주택, 주택수 감소. 자, 이런 케이스예요. 다가구에 있는 일부 주택들 없애는 게 낫죠. 위에 뭐 1, 2층은 우리가 그 상가로 쓰고 3, 4층 같은 거를 우리가 주택으로 쓰는 데들은 지금 상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다주택이 되니까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죠? 예. 다주택에 대한 규제는 좋지만 너무 차이가 크게 되면은 이 주택수가 감소가 되는 걸로 집이 사라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가주택이나 다세대나 원룸 같은 것들이 지금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다주택자들 중에 지금 억울한 케이스가 상속주택입니다. 이 상속주택은요,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속주택은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주택을 받은 게 있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세대 1주택은 그걸 팔 때는 비과세를 해줘요. 왜?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종부세에서는 원해서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냥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6월 1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을 붙들고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게끔 하셔야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에는. 억울하죠? 예, 상속주택을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 플러스 상속주택도 2주택에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서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분이 20% 이하여야 돼요.
주택수에서 빠져나가려면 20% 이하고 그 다음에 지분율 상당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가 둘밖에 없어서 50%인데요? 안 됩니다. 20% 이하여야 돼요. 우리 집은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 공시가격 상당액이 3억 원이 넘어가는데 안 됩니다. 비싼 집은요, 오히려 상속받으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것조차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는 맞고요. 세율 적용할 때만 상속주택을 빼준다는 거지 주택수에는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요,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못 받으니까 6억 공제만 받고 11억 공제를 못 받고 또 세액 공제도 또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또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좀 합리적으로 과세가 되려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이 주택을 고가 주택을 좀 갖고 있다라고 강남에 이렇게 강남권이나 서울권에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상속할 때 상속 전에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괜히 어설프게 상속받았다가 종부세가 더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주택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속주택이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집에 내가 토지만 갖고 있든 이런 조금 억울한 케이스들로 다주택이 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공동지분 같은 것들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상속받기 전에도 한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